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도 좋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도 좋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만은 no. 눈부실 정도로 남다른 후광을 자랑하는 사람들. 최근 그 숫자는 점점 늘어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탈모로 고민한다는데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에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 이젠 머리숱 늘리고 자존감 높이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건강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예전부터 탈모는 하나의 스트레스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탈모는 하나의 질병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정신 건강, 특히나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보자루 성형외과 의원 대구점의 권태정 원장을 모시고 이 탈모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부터 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탈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보고된 탈모 환자 수는 2013년 20만, 2017년 22만 5천여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잠재 인구를 포함할 경우 1,00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로는 남성이 11만 정도 되며 여성은 9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13년도에 175억 원이었으며 17년도에 234억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탈모 비율은 30대가 23%, 40대가 24%, 30, 40대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점차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모 인구의 증가는 관련된 헤어 관리 제품, 탈모 시장의 증가를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년에서 17년 사이 4천억 정도에서 이 2배 규모인 8천억 원으로 관련 시장이 증가하였습니다. 탈모 환자들의 이런 탈모 치료를 위해서 첫 시도하는 방법을 보면 58% 정도에서 일단 헤어 제품을 먼저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실제 의원이나 약국, 한의원 같은 의료기관을 찾는 퍼센테이지는 2%에서 4%,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가꿀 수 있다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간 음주를 포기할 수 있다가 37%, 1년간 성관계를 포기하겠다가 16%, 인터넷을 안 쓰겠다, 심지어 1년 수명을 단축하겠다라는 설문 답변도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모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탈모 인구 이제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원장님, 탈모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 왜 생기는 건가요? 예, 탈모는 탈모의 정의는 정상적인 모발은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상적인 성장 주기를 벗어나서 피부 생착되어 있는 모발의 굵기와 개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탈모를 정의되고 있습니다. 모발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죠. 안드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콜티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갑산성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 이러한 여러 호르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과 가족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원인은 결국 유전과 가족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각종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
뭐 다이어트 같은 영양의 불균형, 나머지 외상, 뭐 두피질 질환이나 전신 질환, 발모백이라고 그러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는 그런 정신적 질환들이 탈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원인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연령층도 되게 다양한데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탈모의 종류도 좀 다양하다더라고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탈모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저희가 분류하기는 크게 패턴이 있는 탈모와 패턴이 없는 탈모로 나누어져 있는데, 패턴이 있는 탈모는 예를 들어서 남성형 탈모죠. 전형적인 어떤 일정한 헤어라인을 소실되면서 진행이 되는 일정한 진행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 마찬가지로 헤어라인은 보존이 되고 어떤 전두부 쪽으로 전체적으로 밀도만 감소되는 이러한 특징이 패턴이 있는 탈모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패턴이 없는 탈모인데 원형 탈모라든지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하는 성장기 탈모라든지 출산 후에 생기는 휴지기 탈모, 그다음에 상처 흉터 부위에 생기는 반응성 탈모, 뭐 이런 것들은 일정한 진행하는 패턴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흔히 보게 되는 남성형 탈모,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남성 패턴 탈모죠. 그러나 이러한 남성형 탈모는 진행의 단계에 따라서 1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M자로 헤어라인이 조금 없어지면서 시작하는 거를 1단계로 보고,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헤어라인이 U자형이 되죠. 그게 3단계. 거기서 좀 더 가서 정수리 부위가 이제 빠지면서 바닥이 보이는 단계를 6단계. 앞서 봤던 진행하는 헤어라인과 정수리 부분이 서로 관통이 됩니다. 그 단계를 저희가 9단계로 보고, 나머지 10, 11, 12 이렇게 말기 확장 단계로 총 1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형 탈모죠. 이 또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라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로 미만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퍼져서 발생하게 되는 미만성형과 조금 전두부가 좀 더 강조되는 타입으로도 나눠지는데, 여튼 여성형 탈모의 특징은 헤어라인은 보존이 됩니다. 헤어라인이 보존이 되면서 전체적인 전두부의 밀도만 변화되는, 그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가 남녀 모두의 큰 고민인 만큼 원인부터 치료까지 탈모 전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남성 탈모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장님, 이 탈모와 남성 호르몬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남성형 탈모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발생 기전에는 말씀드리기 앞서 모발의 어떤 정상적인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발은 정상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크게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그다음에 다시 성장기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장기는 1000일, 한 3년의 시간이 되면 퇴행기는 10일, 휴지기는 100일 정도, 석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성장기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의 주기를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성장기가 전체 모발 중에 한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기의 그 기간은 3년에서 한 5년, 아까 보셨다시피 1000일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퇴화기가 한 1% 정도에 차지하며 주기는 3에서 4주 정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기는 3에서 5개월 정도 되며 전체 모발의 10% 정도 차지하고,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성장기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의 어떤 발생 기전은 이렇게 모발이 정상적인 주기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남성 고환 테스티스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소위 말하는 DHT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죠. 요즘은 의학 지식이 많이 보편화돼서 그냥 남성 호르몬 수준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DHT라는 용어를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DHT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DHT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턱수염이라든지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음모털이라든지 남성성을 상징하는 털들은 성장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정상적인 물질이죠. 그런데 이 DHT가 유전적인 유전성을 띠는 모발인 경우에, 그러니까 두피의 모발 중에서도 다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두피 모발 중에 유전성을 가지는 모발에 대해서 DHT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머리카락의 주기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수명을 아까 보셨다시피 3년에 자기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을 줄이게 되죠. 3년짜리를 1년짜리로 줄이고 또 3개월짜리로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발이 탈모 과정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이 DHT가 모발의 주기를 변화시키는 그림입니다. 3년을 살다가 1년을 살게 하고 3개월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피지선은 오히려 비대화하게 돼서 지루성 피부염이 오고 축축한 비듬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 저를 보시면 제가 머리숱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좀 잘 빠지더라고요, 원장님. 이게 원래 머리가 잘 빠지는 게 아니라 탈모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떨 때 좀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하나요? 네, 가장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실제로 주문의가 많은 부분이죠.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과연 내 머리카락 빠지는 게 탈모냐 아니냐,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의 자가 진단 기준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게 하루에 빠지는 개수를 100개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정상적인 분들도 모발이 빠지죠. 그 개수는 50에서 7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빠지는 개수가 100여 개 이상이 된다면 어떤 탈모의 증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아까 말씀한 대로 중요하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증상도 탈모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차 정수리 밀도가 낮아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신체 부위의 모발은 굵어지는 증상을 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하루에 빠지는 개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탈모의 증상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가 진단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서 설문지를 보시고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인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치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원장님. 탈모 치료 참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탈모의 치료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와 동반한 식습관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개선을 동반해야 되며, 일단 탈모 치료는 그 플러스 약물적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인 관리, 그리고 수술적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관리 메조세라피라는 같은 주사 치료가 있으며, 그다음에 각종 헤어 제품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화된 식습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단 음식 이런 것들은 안 좋으며, 또 금주라든지 흡연 이런 것도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모 제품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RP 주사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혈장과 혈청으로 분리하는데,
그중에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부위만을 뽑아서 다시 그 안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두피 부위에 주사해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DHT라는 물질을 이제 억제해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성형 탈모의 전용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프로페시아라든지 프로스카, 아보다트 같은 다양한 상품명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약물인데 여성 탈모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남성, 여성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DHT의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이죠.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 브랜드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으며 약값이 조금 고가인 관계로 요즘은 제네릭으로 또 좀 가격이 저렴하게 보급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를 치료하는데 약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모발 이식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이 모발 이식과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네, 모발 이식 수술은 그 역사가 1804년도에 동물 실험에서 털이 있는 피부의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상성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발이 있는 피부를 이식을 하게 됐으며 우리나라 경우에는 경북대 의대의 김정철 교수님의 1989년도 이제 단일 이식을 할 수 있는 식모기를 개발하면서 좀 더 보편화되고 일상의 모발 이식의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이 모발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아까 남성형 탈모의 단계에서도 보셨다시피 1단계부터 12단계, 그 마지막 12단계까지 탈모가 진행을 하더라도 옆머리, 뒷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뒷머리, 옆머리가 탈모가 오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영구 보존되는 모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발을 저희가 재료로 모발 이식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머리의 모발이지만 부위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의 특징을 가지는 거죠.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은 그저 옮겨다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빠지는 머리카락을 옮겨다 주었을 때 그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되면은 수술한 의미가 없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공여부 우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안 빠지는 머리카락을 빠지는 밭으로 옮겼을 때 그 원래 있던 나무 특징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두 가지 모발의 그 특징 때문에 이 모발 이식 수술이 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서 탈모가 많이 왔지만 이 모발 이식 수술은 가능하게 된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 FUT, FUE라고 합니다. 모낭 단위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낭 단위 익스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다른 큰 화면을 보면 FUT 모낭 단위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이제 절편 형식으로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할 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편 띠 모양으로 채취를 해서 그것을 다시 어떤 센티미터 단위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모낭 분리사들이 모낭 단위로 일일이 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낭 단위로 분리를 해서 지금 여기에는 그냥 바로 씹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저희 경북대 교수님이 만드신 식모기를 이용을 해서 모낭 단위 모발을 하나하나씩 식모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식모기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FUE, extraction, 이게 추출이라고 그러죠. 얘는 이제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펀치 모양의 드릴로 모발을 하나하나씩 드릴로 구멍을 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습니다. extraction이죠. 그래서 뽑은 다음에 그 모낭을 다시 이제
그 식모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모기에 장착을 해서 심게 됩니다. 이 도표는 외국 자료라서 식모기를 이용해서 심는 게 아니라 슬릿이라고 다시 구멍을 내서 그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그림을 돼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에서는 이제 식모기에 장착해서 다 일일이 심게 됩니다. 수술 과정을 저희 병원 사진으로 보면은 상담을 후두부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채취할 부위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모발을 이렇게 절편 형식으로 떼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띠 모양으로 떼내는 게 FUT죠. Follicular Unit Transplantation. 그러니까 띠 모양으로 채취해서 그걸 다시 센티미터 단위로 자르고 그걸 이제 저희들 분리사들이 모낭 분리사들이 이렇게 모낭 단위로 하나하나씩 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우리가 나무를 옮길 때 나무 뿌리에 흙을 이렇게 함께 그 있던 흙을 같이 이렇게 옮깁니다. 마찬가지죠. 하얗게 보이는 부위에 모낭 부위 주변에 있는 조직을 같이 저렇게 동그랗게 우리 분리사들이 아주 예쁘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하얀 부분들이 충분할 때 모발이 다른 자리로 옮겨도 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한 모낭을 하나하나씩 식모기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줄 맞춰서 예쁘게 심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후두부 그냥 붕대 감고 그냥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하고 나서 심은 모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심은 모발이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다시 다 탈락하게 됩니다. 좀 쉬는 거죠. 그리고는 한 3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1cm씩 다시 모발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오래된 슬라이드인데 요즘은 분리의 기술이나 수술의 어떤 기술이 좋아져서 아주 젠틀하게 하면 다 안 빠지고 한 반 정도는 심은 채로 그대로 자라게 됩니다. 요즘은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발 이식 수술의 경과는 3, 4주 지나면 다 빠지다가 3개월에서 4개월 후면 다시 자라게 되며 한 달에 1cm 정도의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옮겨놓은 모발은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모발이 약해져 있거나 두피가 너무 가는 경우에는 재료가 되는 후두부 부위도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약한 모발을 옮기는 것보다는 조금 약을 드신다든지 하게 되면 뒷머리 모발도 굉장히 굵어지고 재료도 개선이 되죠. 그래서 그 약물을 좀 드신 다음에 수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M자 탈모가 요즘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20대 초기에 많이 진행이 하게 됩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탈모가 오게 되면은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장, 취업이라든지 결혼 같은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모발 이식을 통해서 없어진 헤어라인을 재건하는 것을 요즘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젊은 분들은 뒷머리 재료도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기 모발 이식을 요즘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모발 이식 과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모발 이식도 중요하지만 그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간혹 이식한 모발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저 재료를 뒷머리 모발을 앞으로 옮겨다 주는 것밖에 못 됩니다. 저희가 옮겨다 준 다음에는 환자분이 그 모발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저희들은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모발에 그 흡연을 하는 경우가
우리 두피 혈류를 굉장히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은 모발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초기 일주일 동안 모발이 옮겨진 다음에 초기 일주일에 거의 80~90% 생착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금연을 권해드리고 수술까지 하셨는데 이참에 금연을 도전하고 또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를 수술하신 분들은 저희가 적어도 한 1년은 약물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모발 수술한 경과 보는 한 1년 동안은 약을 충분히 꼭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약을 잘 드시고 그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술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탈모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다들 그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주변에 보면 탈모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이렇게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보자르 성형외과 의원 대구점 권태정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